지난번 슬러터하우스에 대한 간단한 고찰 영상에서 제가 탑1이 주는 파급력에 대해 1분 가까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자리라는 뜻이죠. 지오메트리 대시의 역사에는 총 41개의 레벨들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당시 유저들의 저평가, 늦어진 레이팅 일자 등으로 인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레벨들 또한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순위대로 과거의 순위를 보았을 때 기존의 1위 레벨을 밀어내고 새로운 1위가 될 수 있었던 레벨도 있고 이 위에 있었던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었던 레벨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난이도 순위라면 1위를 하지 못했을 레벨들 또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탑1의 역사가 어쩌면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레벨들은 탑1에 아쉽게 등극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실질적으로 1위를 할 수 있었던 레벨들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만으로는 아마 무슨 내용일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레벨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블러드베스가 1년 가까이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레벨들만 봐도 옛날 느낌이 확 납니다. 다음 순위표는 2016년 5월의 순위입니다. 이곳에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저때 당시 2위 포보스입니다. 사실 포보스도 1위였던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은 현재의 버전이 아닌 너프가 되지 않은 버전이었습니다. 언너프 버전은 당시 이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1위였지만 베리파이가 핵으로 밝혀짐에 따라 별이 떼지게 되었고 크르말이 큰 너프를 하면서 지금의 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레이팅을 받고 블러드베스 아래인 2위에 배치가 되었지만 2017년 블러드베스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는 레벨이 등재된 2016년 5월부터 어타나토스가 등재된 2016년 11월까지 약 5달간 실질적인 1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16년에 가장 오랫동안 1위였던 레벨은 블러드베스가 아닌 포보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레벨 역시 2016년에 존재합니다. 그 레벨은 바로 비트레이얼 오브 페이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레벨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생소할 수도 있는 레벨입니다. 2016년 8월 블러드베스 아래인 2위에 배치되었는데 한참 뒤인 2018년 3월에 블러드베스의 순위가 추락하면서 이 레벨 역시 이론상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어타나토스가 등재되기 전까지 약 2달 동안 실질적인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포보스가 있는데 포보스의 난이도를 따지면 1위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주제는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아닌 개별 레벨에 대한 난이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시 1위였던 레벨과의 난이도만 비교하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레벨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레이팅으로 모든 커뮤니티를 폭발시켰던 레벨 우크로폴릭스입니다. 순수한 난이도는 당시에도 블러드베스를 확실하게 넘기는 난이도였지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이팅을 받지 못해 포럼 리스트가 아닌 원래 리스트에서 계속 지내야 했습니다. 영원히 언레이팅으로만 남을 줄 알았던 레벨이 기습적으로 레이팅되면서 이 레벨 역시 레이팅이 빨랐다면 공식적인 1위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벨이 베리파이된 2016년 7월부터 계산하면 약 3달 동안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레벨이 되는 셈입니다. 9년 뒤 레이팅이라는 극단적인 이유로 인해 아웃라이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레벨이 갖는 의의는 당시 논란이 있었어도 확고한 1위로 평가받았던 블러드베스를 순수 난이도로 가뿐하게 넘는 동시에 그것을 핵없이 합법적으로 베리파이된 최초의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갬플이 발목을 잡아 레이팅 시기를 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은 게 레벨로서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레벨도 이름만 들으면 의외라는 생각이 들만한 레벨입니다. 많고 많은 더 헬 시리즈 중 하나인 더 헬존입니다. 이 레벨의 역사도 꽤나 꼬인 편입니다. 2014년에 사이클릭이 베리파이를 했으나 핵으로 밝혀지면서 레이팅이 떼지게 되었고 2년 뒤에야 스톤플라이가 정식으로 베리파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이팅을 받지 못했고 해가 지나고 2017년에 레이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난이도는 블러드베스는 물론이고 오타나토스까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레벨이었지만 시간은 늦어 이미 그때는 야타가라스와 소닉 웨이브, 아티피셜 어센트 등 다른 레벨들에 밀리면서 탑1은커녕 탑10에조차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더 웃긴 건 첫 등재 때도 블러드베스보다 아래에 배치될 정도로 심각한 저평가를 당했습니다. 한참 뒤인 2018년에 블러드베스의 추락으로 순위가 높아졌고 베리파이가 되었던 2016년 8월부터 소닉 웨이브가 배치된 2016년 11월 말까지 약 4달간 비공식적인 1위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탑1 레벨을 떠올리면 오랜 기간 동안 쭉 1위를 달린 레벨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 레벨이 먼저 떠오르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를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레벨은 후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닉 웨이브입니다. 역대 탑1 레벨들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길을 걸은 레벨인데요. 경쟁자만 무려 5개였고 그만큼 1위
1위 자리를 내주었다가 대평가를 받고 다시 1위를 차지한 횟수 또한 많습니다. 9 RGB부터 AA, DD 시리즈, 스테이메이트 리덕스까지 많은 쟁쟁한 후보들이 소닉 웨이브에게 대적했지만 그 어떤 레벨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난이도 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었다면 소닉 웨이브도 오랜 기간 동안 쭉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닉 웨이브가 2위에 있었던 기간은 6달이지만 중간에 1위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 레벨도 플라즈마 펄스 피날레가 배치되기 전까지인 2017년 12월 무려 11달 동안 1위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그 조디악과 맞먹는 기간입니다. 다음 레벨은 아마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벨, 그 눈물겨운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레벨 크림슨 플래닛입니다. 블러드러스트가 베리파이되고 사람들은 압도적인 독주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길이는 훨씬 짧지만 그 길이를 가지고도 블러드러스트를 압살하는 크림슨 플래닛이 1위로 오른 지 겨우 3달 만에 베리파이된 것입니다. 하지만 1위가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록탑이 블러드러스트를 밀어주기라도 하는 건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레이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블러드러스트는 1년 넘게 1위에 머무를 수 있었고 해가 지난 2019년이 되어도 별이 붙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베리파이가 된 지 1년이 지난 2019년 5월에 레이팅을 받게 되고 블러드러스트 위에 배치되었지만 이미 1위는 조디악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디악의 이상한 업데이트로 인해 레거시로 내려가면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위를 맛본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베리파이된 이후 금방 별이 붙었더라면 크림슨 플래닛의 1위 기간은 10시간이 아닌 10달이 넘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록탑의 막장 레이팅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조디악이 레거시로 내려간 사이 크림슨 플래닛이 잠깐이나마 1위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레벨의 자리였습니다. 그 레벨은 바로 띵킹 스페이스입니다. 크림슨 플래닛이 2위에 올랐던 것은 2019년 6월이었는데 그것보다 어려운 띵킹 스페이스는 2019년 4월에 베리파이 되었고 레이팅을 마찬가지로 약 1년 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2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레이팅이 금방 되었더라면 14시간 2위의 주인공은 띵킹 스페이스였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오크로폴릭스와 겹치는 점이 많습니다. 흑백 테마 레벨이고 오랫동안 레이팅이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레이팅을 받았고 무엇보다 게임 플레이가 둘 다 최악이라는 것까지. 다음 레벨 역시 최근의 재평가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1위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마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전설의 리액션의 주인공 케노스입니다. 베리파이가 되었을 때는 어쩌면 조디악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바로 아래인 2위에 배치되었고 몇 년 동안 둘은 서로 붙어있으면서 쭉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 뜬금없이 서로 순위가 뒤바뀌게 되었고 만약 이 순위대로 처음부터 배치되었더라면 케노스는 탈타러스가 배치되기 전까지 3주가량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1위로 인정받게 되었으니 그 리액션은 새로운 탑1을 베리파이 했을 때 그 느낌으로 본다면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대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레벨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레벨은 바로 탈타러스입니다. 1년 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1위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기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5월 더 골든의 등장으로 잠시나마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탈타러스가 다시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더 골든보다 확실히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현재의 관점에서 더 골든이 1위로 집권했던 기간을 탈타러스로 바꿔서 본다면 탈타러스는 1년 10개월이라는 더욱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위를 주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제위 기간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았고 이론상 여러 레벨들에게 1위 자리를 주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레벨은 뉴 RGB의 마지막 레벨 소닉 웨이브 인피니티입니다. 탑1을 노리고 만들어졌으나 베리파이 과정에서 너프가 됐었고 당시 1위 탈타러스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첫 배치 때는 탈타러스는커녕 더 골든보다도 아래인 3위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대평가로 더 골든을 넘기고 2년 뒤에는 탈타러스마저 넘기며 뉴 RGB 중에서 가장 어려운 레벨이 되었습니다. 9 RGB에서도 최후의 승자가 소닉 웨이브가 되었듯 뉴 RGB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리파이가 되었던 2021년 5월부터 슬러터하우스가 배치되는 2021년 11월까지 약 5달 동안 1위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레벨의 저평가와 탈타러스의 고평가로 인해 기간면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탈타러스에게 밀린 다음 레벨은 어쩌면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코그니션의 후속작 오블리비언입니다. 베리파이는 2021년 7월에 되었지만 1년 가까이 레이팅을 받지 못해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레이팅을 받고 첫 배치가 탈타러스 위로 등재되며 이 레벨도 레이팅이 빨랐다면 이론상 1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슬러터하우스 배치 전인 2021년 11월까지
3월까지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1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순위가 하락하며 탈타러스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고 당시로서는 1위가 가능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레벨이 되었습니다. 다음 레벨 역시 오블리비언과 비슷한 사례인 트로의 펫입니다. 베리파이가 되고 뉴 RGB 사이로 파고들어 3위가 되었고 첫 배치 당시에는 탈타러스보다 아래였지만 이후에 재평가를 받고 탈타러스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슬러터하우스 전까지 1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한 오블리비언보다 일주일 뒤에 베리파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상 제2기간 역시 비슷한 3달 동안 1위였습니다. 이후 오블리비언과 마찬가지로 탈타러스 아래로 내려가면서 당시로서만 1위가 가능했던 레벨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탈타러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순간, 아마 여태껏 레이팅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을 순간, 바로 슬러터하우스, 파이어워크, 아큐러스가 동시에 레이팅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탈타러스를 가뿐히 넘길 레벨 3개가 한꺼번에 레이팅되자 커뮤니티는 혼돈 그 자체였죠. 이후 슬러터하우스와 파이어워크는 무난하게 탈타러스 위로 배치되었지만 예상 외로 아큐러스는 탈타러스 바로 아래에 배치되면서 고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심지어 하드 머신에게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재평가로 저 둘 위로 올라가고 서열을 굳히면서 그간의 서력을 풀었습니다. 베리파이가 되었던 2021년 8월부터 슬러터하우스 배치 전까지 약 2달 동안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슬러터하우스의 도장 깨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슬러터하우스의 1위 자리를 빼앗기 위한 타쿠펜 서클스와 어비스 오브 다크니스의 피 튀기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혈투가 펼쳐지고 있었으니 탈타러스, 아큐러스, 하드머신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싸움도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드머신의 행적이 가장 독특했었는데요. 세 레벨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고 탑10에서도 쫓겨날 뻔했었지만 순위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기어이 저 둘을 꺾고 파이어워크 아래인 4위까지 올라가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큐러스보다 일주일 뒤에 베리파이된 하드머신 역시 약 2달 동안 1위가 가능했었습니다. 이후 세 레벨의 싸움은 아큐러스의 승리로 끝났고 기존의 고평가론과 2.2의 출시가 겹치면서 순위가 급락해 아직도 메인 리스트에서 버티고 있는 두 레벨과 달리 하드머신은 100위권을 눈앞에 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레벨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레벨일 겁니다. 크림슨 플래닛 못지않게 눈물겨운 역사를 가진 기운의 레벨 파이어워크입니다. 레벨의 오래된 역사, 극적인 베리파이 과정, 뛰어난 퀄리티와 압도적인 난이도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고 베리파이가 되었을 때도 새로운 탑1에 대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 없이도 슬러터하우스가 비슷한 시기에 베리파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슬러터하우스보다 크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 레벨이 동시에 레이팅 되었을 때 세 레벨 중 가장 먼저 레이팅이 되었기 때문에 슬러터하우스가 다음으로 레이팅 되기까지 고작 몇 초 동안 1위였다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1위로 인정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스페이스 UK의 핵 적발이 나오면서 슬러터하우스가 합법적으로 처음 클리어된 2021년 12월 전까지 거의 2달 동안 1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필 동시에 레이팅되어 밀린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핵 베리파이였음이 밝혀지면서 더욱 비극적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어찌 보면 크림슨 플래닛보다도 더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2022년을 슬러터하우스, 사큐펜 서클즈, 어비스 오브 다크니스의 대결로 언급했었는데 이때의 최후의 승자는 슬러터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모두 스페이스 UK의 슬러터하우스 고평론 때문이었고 스페이스 UK가 사라지자 슬러터하우스의 순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 순위는 사큐펜 서클즈보다는 위였지만 어비스 오브 다크니스보다는 아래에 배치되면서 이는 반대로 어비스 오브 다크니스가 슬러터하우스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아케론이 배치되기 전까지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조금 넘지만 실질적인 기간은 무려 5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핵이 이렇게 나쁩니다. 한 사람의 핵이 역사를 이렇게까지나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 레벨은 지금의 난이도대로 되었다면 탑1 역사를 새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일런트 클럽 스텝입니다. 2022년 처음 베리파이 되었을 때 이 레벨의 첫 순위는 무려 사큐펜 서클즈보다도 아래인 4위였습니다. 이후 레벨의 순위가 점점 오르게 되었고 2023년에는 슬러터하우스를 넘으면서 이론상 1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또 한 번의 재평가로 무려 아케론과 아베누스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케론과 아베누스가 1위였던 기간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합치면 2022년 7월부터 타이달 웨이브가 배치되기 전인 2024년 2월까지 무려 1년 7개월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탈타러스의 1년 5개월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여기까지 1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아쉽게 1위를 못 친 레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몇몇 레벨들은 게임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었고 그동안 기존의 1위 레벨들이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결국 과정에 불과할 뿐 만약이라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크림슨 플래닛이나 파이어호크 같이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미 쓰인 역사를 고쳤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레벨들 이후로도 이곳에 들어갈 새로운 레벨도 추후 재평가나 레이팅을 통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크로폴릭스와 같이 9년을 기다려서 나온 레벨도 있으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레벨이 탑1에 오르게 될지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